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미생물을 농업에 활용하는 농가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대형댐이 호흡기 질환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차선 도색을 제때 하지 않아 어두운 밤이나 비가 오는 날에는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피플인사이드 오늘은 기부천사 사이클리스트 김기종 씨를 만나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9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구름 많은 가운데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내륙 지역에는 아침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진희 기상캐스터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깊어가는 가을답게 오늘도 일교차 큰 날씨를 보일 텐데요. 지금 대구와 경북 지역 모두 20도를 밑도는 등 선선하게 출발하는 반면 낮에는 대구 28도, 안동 27도로 어제만큼 약간 덥겠습니다. 옷차림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또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아침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안동의 가시거리 3km로 시정이 짧아져 있는데요. 교통안전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또 요즘 날이 선선해지면서 자외선 차단에 소홀하기 쉬운데요. 오늘도 여전히 자외선 지수 높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 꼭 챙겨 바르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미생물을 농업에 활용하는 농가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이 미생물의 공급이 농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칠곡군에서 오이 농사를 짓고 있는 곽경수 씨. 일주일에 두세 번은 미생물 배양액을 구멍을 뚫은 호스를 통해 땅속에 넣어줍니다. 이 같은 미생물 농법은 무농약 농사를 고집하는 곽 씨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유산균과 광합성균, 고초균 같은 미생물들이 토양 환경을 좋게 하고 병해충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뿌리 발육이라든지 생육 상태가 좋아지기 때문에 수확량이나 모든 면에서 이제 많아지고 또 이제 오이 맛도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실제 오이 수확 기간도 보름 이상 늘어났습니다. 칠곡군에서 이렇게 미생물 농법을 하고 있는 농가는 600여 가구에 이릅니다. 미생물 농법이 도입된 5년 전에 비해서 3배나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농가에서 직접 미생물을 배양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대부분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료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농가 반응이 워낙 좋아 미생물액의 공급이 딸릴 정도입니다. 칠곡군의 경우 한 해 300톤의 미생물액을 생산하지만 농가 수요에 턱없이 모자랍니다. 지금 농가에 이제 지금 공급하고 있는 게 한 20% 정도밖에 안 되는데 공급량을 최대한 3년 이내에 한 50%까지 늘릴 수 있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미생물 농법이 농약 사용을 줄이고 식물 생장까지 촉진시키는 등 다양한 효과로 농가 소득 향상은 물론 환경까지 지켜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석입니다. 대구역 열차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부산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이번 주 안에 사고 관련자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철도사법경찰대는 사고 열차 기관사와 여객 전무 등 관련자 소환 조사를 모두 마쳤고 철도 차량 운행 기록 분석 장치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제 시대 유무선 녹취도 확보해서 사고 당시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오늘부터 오는 10월 18일까지 40일 동안 제2차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벌입니다. 조사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재학생 22만 4천여 명과 학부모 61만 9천여 명입니다. 조사는 인터넷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고 결과는 학교 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과 예방대책 수립에 활용됩니다. 안동은 다른 지역보다 호흡기 질환자가 유독 많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대형댐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시각이 많았는데 이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가 처음 발표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0년 안동시에서 6살 미만 영유아들의 천식 유병률은 1000명당 43명꼴에 달했습니다. 인접한 영주시의 거의 2배고 대교 위험이 심한 서울보다도 훨씬 높았습니다. 호흡기 질환 가운데 천식은 주위 환경에 가장 민감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영유아 천식의 유병 요인을 전국 247개 지자체별로 분석해봤더니 댐이 있는 지역이 그렇지 않은 곳에 비해서 인구 1000명당 환자가 38명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SO2,
이산화황이 0.001ppm 증가할수록 영유아 천식 환자는 12명씩 늘어났는데 산업단지가 없는 경북 북부의 SO2 농도가 울산만큼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댐 운영에 따른 안개일수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됩니다. 댐이 있는 지역이나 천식 유병률이 높은 지역에 모니터링을 해서 천식 지수를 이제 앞으로 공개하는 것도 개발하는 것도 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마다 필요한. 이번 연구는 전국의 천식 환자 226만 명의 주소지와 연령을 토대로 20개에 달하는 유병 요인을 분석하는 등 이른바 빅데이터가 활용됐습니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 대기오염이 심한 대도시보다 농촌 지역의 천식 유병률이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댐을 비롯한 농촌의 지형지리적 특성이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정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영덕 구규림관리소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와 성묘의 편의를 위해 다음 달 4일까지 영덕과 영양, 청송군의 구규임도 325km를 개방합니다. 이번에 개방하는 구규임도는 산림보호와 산림 경영을 위한 기반시설로 평소에는 산불과 임산물 무단 채취, 산림 훼손 등을 예방하기 위해 통행을 제한했습니다. 영덕 구규림관리소는 임도 출입 시 곡선 구간이 많고 낙석 위험이 있어 시속 20km 이하로 서행하고 송이 불법 채취를 하지 않도록 당부했습니다. 구미시는 추석을 앞두고 상품 거래 때 사용되는 저울류에 대해 오늘부터 특별 지도 단속을 벌입니다. 제수용품과 생활용품이 대량 거래되는 전통시장과 백화점, 대형 유통점을 대상으로 저울 0점 조정 장치와 지시부 훼손, 눈금판과 수평 장치 파손 유무 등 소비자가 피해볼 수 있는 모든 사항을 집중 점검합니다. 구미시는 점검 결과 위 변조 등 중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과 병행해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네, 어두운 밤이나 비가 오는 날 갑자기 차선이 보이지 않아서 당황하신 경험 있으실 겁니다. 차선 도색을 제때 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장미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주 서라벌대 앞에 왕복 7차선 대로입니다. 아직 환한 낮인데도 차선이 지워져 잘 보이지 않습니다. 차선이 잘 안 보여가지고 특히 이제 밤 같은데 그 여자들은 좀 운전이 서투니까 안 보여서 참 위험할 때도 있고 좀 차선이 1차선, 2차선 구분도 안 가고 좀 그런 게 많고 특히 비 올 때는 더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래요. 횡단보도도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흐릿합니다. 밤에 횡단보도가 잘 보이지 않아서 비가 올 때나 그럴 때 차가 항상 저를 칠까봐 항상 좀 무서워요. 주택가와 공단에 있는 작은 도로는 심지어 차선이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곳 차선과 횡단보도의 실제 밝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직접 측정해 보겠습니다. 14위도. 우리나라 차선 밝기 기준인 130피도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재도색이 필요한 50피도와 비교해도 4분의 1 수준입니다. 더욱이 내년부터 전국의 차선 밝기 기준은 지금보다 2배 더 높아집니다. 노면 표시 유도 값은 통행량과 중차량 통행에 따라서 수시로 변합니다. 따라서 관리기관의 관심과 유지보수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경주시가 관광성 행사가 많은 일부 구간에만 보여주기식으로 도색을 해온 결과입니다. 이제 순차적으로 하면 다 좋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죠. 민원이 들어오거나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하는 거죠. 경주시의 무관심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포항시는 현행 새벽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인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을 오전 10시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로 조만간 입법 예고를 거쳐 시민과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2월 시의회 정례회에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입니다. 영업 규제가 적용되는 포항 지역 점포는 하나로 클럽을 포함해서 대형마트 7곳과 준 대규모 점포 13곳 등 모두 20곳으로 업계에서는 이미 소송을 제기해 놓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과학기술 정책을 자문심의하는 과학기술 진흥위원회가 꾸려져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갑니다.
기계, 자동차, 섬유, IT, 의료 분야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대구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는 오늘 오전 대구시청에서 첫 모임을 갖고 4조 7천여억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담고 있는 제4차 대구시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을 심의합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정책이나 계획의 수립, 조정, 그리고 과학기술 촉진 제도 발전에 관한 사항 등 대구시의 과학기술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경북 테크노파크가 오늘 오후 비즈니스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특히 오늘 설명회에서는 스마트 기기와 일반 제품의 연계를 통해 전통 제조업 제품의 고부가 가치를 실현하는 스마트 프로덕트 제조 관련 아이디어를 중점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북 테크노파크는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의 비즈니스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기간 가운데 플랫폼 서비스 부문에 선정돼 2015년까지 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제33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5일 동안 대구에서 열립니다. 전국 16개 시도에서 7,4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예정이며 대구 지역 35개 경기장에서 27개 종목이 개최됩니다. 대구는 26개 종목 580여 명, 경북은 23개 종목 45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대회가 열리기 전까지 선수단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경기장과 숙박시설 등을 점검하고 대회 기간에는 자원봉사자 1,500여 명과 3,300여 명의 시민 서포터즈를 동원해 대회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에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무료 개방 대상 공영주차장은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전통시장 주변 주차장 등 공영주차장 88곳으로 무료 개방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입니다. 대구시 시설관리공단은 이와 함께 이번 추석 연휴에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과 경상가명공원, 228 기념 중앙공원에서 투어놀이와 윷놀이, 팽이치기와 제기차기 등을 할 수 있는 민속 놀이마당도 운영합니다. 경북 바이오산업연구원은 맞춤형 기업 지원을 통한 강소기업 육성 사업에 참여 회원사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바이오산업연구원의 입주업체이거나 경북 지역에 있는 기능성 바이오 소재 관련 기업체이며 오늘 17일까지 연구원 홈페이지를 참조해 신청하면 됩니다. 회원사로 선정되면 인력 양성과 기술력 강화, 마케팅 관련 지원을 받게 됩니다. 네, 요즘 자전거 좋아하시는 분들 아주 많으실 텐데요. 여기 있는 이 자전거는 아주 특별합니다. 약 5,000km에 달하는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자전거 대회에 출전해서 우승을 안겨준 자전거입니다. 이 자전거의 주인공은 전신관절염을 앓은 환자였는데 자전거를 통해서 병을 극복하고 죽음의 레이스를 정복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레이스를 하면서 후원금을 모아 기부까지 하면서 더 큰 감동을 주고 있는데요. 윤태호의 피플 인사이드, 오늘은 기부천사 사이클리스트 김기중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뭐 자전거 지금 여기 있습니다만은 자전거 참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거의 뭐 매니아신데 자전거를 처음 타시게 된 아주 그 특별한 계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자전거 타기 전에 15년 정도 베체트병을 앓았어요. 그 전신 관절염 중에 하나인데, 관절염이라는 게 운동하기가 참 힘든 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30분도 잘 못 걸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걷기도 해보고 헬스장도 가보고 이렇게 제만의 운동을 찾으려고 했는데 결국 못 찾고 살이 계속 쪄가지고 거의 한 96kg까지 쪘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살 빼려고 이제 자전거를 만났고 1년 반 만에 살도 빼고 또 병도 낫고 그러면서 이제 자전거에 점점 더 매력에 빠지게 됐습니다. 힘든 거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동기부여를 하는 그런 대회거든요. 그래서 저도 참가할 때 기부단체를 선정해서 그렇게 달리게 되었습니다. 구미에 있는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다문화 가족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단체를 저는 선정을 했고요. 2011년도 나갔을 때는 한 1,200 얼마 정도 모았었고요. 올해는 한 4,100만 원 이상을 모았습니다. 힘들 때 레이스 하시면서 힘들 때 또
이런 것 때문에 더 힘을 내시는 그런 이 동기도 되겠네요. 어떻습니까? 확실하죠. 제가 2011년도는 실제로 도와주려고 레이스를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 과정 속에서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었어요. 근데 교통사고도 극복하고 저희가 우승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그렇게 달릴 수 있었던 거는 계속 도와주려고 했던 단체가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 2013년도 올해 나갈 때는 아예 처음부터 도움을 준다는 생각보다는 확실하게 도움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갔었고. 의사로부터 사망 선고까지 받은 김기중 씨는 절망의 끝자락에서 자전거를 만나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 고마움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기 위해 극한의 레이스에 도전했고 꿈에 그리던 다문화 가정 모자원 설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4년째 장학 사업까지 해오고 있는 그에게 기부천사라는 애칭은 전혀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윤태호의 피플인사이드였습니다.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깊어가는 가을답게 오늘도 일교차 큰 날씨를 보일 텐데요. 대구와 경북 지역 20도를 밑도는 등 선선하게 출발하는 반면 낮 동안에는 대구 28도, 안동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겠습니다. 어제만큼 덥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가끔 구름 많겠고요. 오늘 구름 사이로 햇살이 드러나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 19도 안팎, 낮 기온은 28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구미의 낮 기온 27도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고 안동의 현재 기온 16도, 의성 14도로 선선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27도 안팎으로 약간 덥겠습니다. 포항의 낮 기온 26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물결은 1.5m까지 일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비 소식이 잦습니다. 수요일 오후부터 목요일 오전 사이 비 소식이 있고요. 이번 주 토요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